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백사원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MEC 포럼에서 서비스 생태계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주로 연구를 하긴 하지만, 이제 MEC 기술의 경우 기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생태계 쪽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분과 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뭐 통신 사업자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자, 서비스 개발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제목을 MEC 산업 생태계 분석 및 향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학기술정통부와 이제 카니 한국네트워크 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럼 이제 MEC 국내의 MEC 산업 생태계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추진 전략을 잡으면 좋을 것인가와 관련된 용역 과제, 분석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좀 정리해 본 내용,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초안이긴 하지만 도출되는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태계 분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주된 부분이 이제 MEC 생태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개요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어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아마 MEC 포럼 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그 MEC 또는 엣지 컴퓨팅, 엣지 클라우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자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엣지와 중앙 클라우드 좀 대비되는 측면에서 중앙 클라우드 쪽에서 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서비스는 이제 실제 데이터나 서비스 요청은 단말 쪽에서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 그 서비스나 데이터 처리되는 것은 중앙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여러 다양한 서비스, 뭐 AR, VR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초저지연, 어떤 로우 레이턴시 보장을 해야 되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거나 퍼블릭한 네트워크를 거쳐가는 경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엣지 컴퓨팅이 많이 부각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본 포럼 이름 자체는 MEC지만 MEC라는 용어 자체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동통신망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통신 액세스 기술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스코 같은 경우는 약간 IoT 서비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보다 좀 밑에 지면에 깔려 있는 포그다라고 해서 안개 컴퓨팅, 포그 컴퓨팅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클라우드 환경의 끝에 있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리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불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을 불리고 있고, 서비스를 보시면 이제 실감 콘텐츠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아주 레이턴시 민감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5G와 관련된 융합 서비스로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빠른 처리, 민감한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G 융합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MEC 서비스로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표준이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상용 솔루션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C 국내 시장 현황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2016년에 MEC라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2026년 정도 되면 아주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은 이것처럼 이게 상당히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바라보는 뷰도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엣지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의 끝단에 있다라고 하는 약간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이고,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과는 또 다르게 약간 IT적인 성격을 가지는 키워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주체라든지 좀 선도하려고 하는 주체도 다 틀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R&D에 관련된 통합된 생태계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큰 산업 생태계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서비스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서비스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플랫폼이나 인프라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인프라를 깔아서 융합 서비스를 조기에 발굴하고 관련 기술이라든지 플랫폼, 뭐 인프라에 대한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5G 융합 서비스 자체가 5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이 이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또 로우 레이턴시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G MEC와 상당히 잘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연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는 5G와 관련된 5G MEC와 관련된 생태계 분석이라든지 표준화 동향 등등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요는 크게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 3가지 곡시로 3가지 항목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박스가 세 가지 목표, 추진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5G 또는 MEC와 관련된 융합 서비스 정책 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한 조사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G도 그렇고 4G도 그렇고 이동통신망 쪽에서 미국 통신 업체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5G 플러스 또는 6G로 가는 맥락에서 상당히 많은 역량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또 열심히 5G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국내 MEC와 관련된 또 5G 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인 동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뒤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 5G MEC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뭐 SKT, KT, U+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통신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중앙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경쟁을 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이제 두 개의 주된 플레이어들에 대한 현황 분석 그리고 이제 플랫폼 경쟁을 이제 통신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가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 시스코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델 쪽에서도 엣지향에 적합한, 엣지에 좀 적합한 엣지향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 그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로 MEC 관련된 산업군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각 산업 생태계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밑에 주요 산업체가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자료가 아주 많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요 산업체를 조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MEC 과제가 내년에도 수행되고 계속 뭐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저 전문가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꼭지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 5G 키워드를 가지고는 이런저런 게 아주 많고요. 그거 말고도 5G와 MEC가 연관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정책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통신 사업자, 그리고 디바이스 업체, 장비 업체, 벤더들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가운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AWS,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 클라우드 업체가 되어 있고 지금 현 상태로는 통신 사업자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클라우드 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일종의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가 지금 보시면은 애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같이 협력을 한다라든지 AWS가 U+와 같이 협력을 하고 U+는 추가적으로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한다라든지 와 같은 형태로 복잡한 형태로 상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벤더 같은 경우도 삼성이라든지 NEC 이런 장비 업체들에서도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과 같이 협력을 해서 복잡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장기적으로는 어디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디 쪽으로 힘이 쏠려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엣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통신 사업자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서비스를 좀 더 유연하게 수용을 하거나 확산시키는 관점에 봤을 때는 기존의 통신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런 환경이라든지 API를 잘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쪽의 무게의 중심이 바뀔 것인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이제 표준이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표준 기구, 오픈소스 기구 뭐 등등에 대한 액티비티가 있고 가운데 플랫폼 쪽이 가장 치열하게 통신 사업자나 클라우드 사업자 등등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위에는 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AR, VR, 자율주행 등등의 다양한 MCC 서비스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연구과제 시작을 할 때 이런 것들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좀 정책적인 것을 연구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게 있고 또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받기 위해서 MBC 생태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간단히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대상은 제가 MBC 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MBC 포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비스 생태계 쪽에 들어와 계신 업체분들, 뭐 연구소, 학계 등에서 의견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그 5G 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서 그 MBC에 관련된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도 의견을 받긴 했는데 스케일은 좀 크진 못하게 뭐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수의 의견을 받지는 못했는데 각각의 의견 자체가 각 실제로 MBC 작업을 하고 계신 분,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좀 전문가적인 시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간단히 보시면 일단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템을 도출을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일단 서비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 MBC 서비스가 가장 유망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현재와 미래 둘 다 비슷하게 일단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가 뭐 특화망 시나리오도 잘 연계가 될 수가 있고 특화망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어떤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갖출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메타버스나 AR, VR처럼 실감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뭐 미래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두 개가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미래도 크게 큰 차이는 없이 발전이 되는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개개인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건데 크게 이제 두 개 플레이어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라든지 통신 사업자를 볼 수 있을 텐데 향후에는 어떤 플레이어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여쭤봤을 때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비슷하게 이게 숫자가 샘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프로 차이 나는 건 뭐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가중치를 가진다라고 정리가 됐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뭐 MEC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테스트베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야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추가적인 R&D 예산 확충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제언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 뭐 좀 더 내용을 다듬어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이 결과도 앞에 나왔던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인데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그 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테스트베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테스트베드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를 잘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아주 범용적인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잘 수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주 범용적인 서비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트랙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주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플랫폼도 필요할 것 같고 또는 어떤 특수한 장비라든지 특수한 환경에서 이게 장비를 테스트하거나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약간 특화된 형태의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수요 조사나 뭐 설문조사 결과에서 MC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그림 자체는 뭐 메타버스에 대한 뭐 사진이긴 한데 그런 주요한 타겟 서비스를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특화된 어떤 오픈랩이라든지 MC 테스트베드 구축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플랫폼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 향후에 그것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샘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 비율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MEC라고 하는 것이 이제 ETSI, 엣지 쪽에서 멀티 액세스 컴퓨팅 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엣지 MEC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 같고 최근에 이제 3GPP SA 등이 이제 도입될 예정인데 3GPP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5G 코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엣지 컴퓨팅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기존의 ETSI 엣지 쪽 MEC하고 연계할 것인가 아마 다음번 세션에서 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대한 것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이제 그 진도가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3GPP SA, 5G 코어 네트워크와 연동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3GPP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각자 뭐 AWS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구글이 갖고 있는 오픈소스 또는 뭐 관련된 그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라든지 관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과 별개로 또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으로 봤을 때 이게 어디가 뭐 과반수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로 뽑을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 플랫폼을 강제를 하거나 이게 절대 대다수로 뭐 70%, 80%갈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 관점에 봤을 때는 이런 여러 다양한 플랫폼이나 다양한 기술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SMA나 이런 쪽에서도 플랫폼을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뭐 전문적 용어로 MEC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MEC 플랫폼에 대한 페더레이션이라든지 다른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을 연동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는 한 플랫폼이나 뭐 프레임워크에서의 뭐 개방화된 API를 정의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의 어떤 표준화 지원이라든지 정부 중심의 어떤 연구 개발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됐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향후에 이제 MEC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개발 또는 뭐 MEC R&D와 관련해서 어떤 주체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관련된 조금 그런 질문도 설문에 넣었었는데 비슷비슷하게 30%, 37%, 41% 이렇게 해서 지금 이동성 사업자하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비슷한 비중을 가졌고 MEC 장비 업체라든지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한 10% 내외 정도의 비중을 가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이제 5G 기반으로 MEC 서비스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한정한다라고 하면 이동성 사업자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시증 사업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제 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EC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5G가 아니라 뭐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IoT 서비스와 연계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클라우드 쪽 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쪽에서는 IoT 기반의 서비스를 MEC로 지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기존에 지금 이동성 사업자 중심의 어떤 큰 형태에서 클라우드 사업자, 특히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쉽게도 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MSN 이런 쪽이 많이 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누가 힘의 균형이 이제 뭐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많다라기보다 경우에 따라서 이동 사업자도 해외 또는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연계하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엣지 노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이동성 사업자도 같이 연계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관점에 봤을 때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뭐 크게 5가지 서비스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B2B, 그러니까 5G의 핵심은 사실 B2B라고 생각을 하는데 B2B 형태로 MEC가 확산되는 것은 좀 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시승 서비스들이 많은 형태가 B2B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뭐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통일사업자 중심의 어떤 역량뿐만 아니라 뭐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결해서 뭐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게 꾸민 환경에서 5G 에미시를 도입을 한다라든지, 또는 국방부 환경에서의 국방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도 이제 프라이버시 민감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고 실시 안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도 5G 에미시나 또 MC 연결할 수 있는 좀 부처 간에 협력하는 어떤 융합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MC 플랫폼에서 이제 공통제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MC 플랫폼에서 어떤 기능이 제공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개방성 그리고 또 커먼이라는 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할 거다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되고, 그 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 좀 더 체계적으로 나름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ETSI 쪽에서도 관련된 것을 포털 형태로 구축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라든지, 또 이제 공통적인 플랫폼이나 공통적인 API를 가지고 MBC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참여해서 해커톤 형식의 어떤 개발 대회를 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향후에 이제 공통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가 잘 확산이 되고 생태가 커지려면 어떤 마켓플레이스의 형태라든지 오픈 API에 대한 어떤 중요성, 지금 여러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사실 각기 개발되고 있는 형태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각기 개발되고 있는 플랫폼 간의 연동이라든지 확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이 뭐 특별한 결론은 아니고 이제 본 연구가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저희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좀 결과도 분석을 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뭐 내년도 이후에 MC 서비스나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만 돼야 될지를 나름대로 뭐 정책적인 제언을 할 예정이고, 관련 보고서는 이와 같은 어떤 목차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이제 뭐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MBC 포럼에서 서비스 생태계 분과 회의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 모셔서 발표도 듣고 피드백도 듣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MBC 포럼 서비스 생태계 분과 활동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